네, 1970년대 초반 3평 남짓한 작은 가게로 시작해서 이젠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국내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로 우뚝 선 블랙야크.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데다 국내 경기는 좋지 않고 정치 상황까지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기업인으로서 정치 경제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강태선 BYN 블랙야크 그룹 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블랙야크 하면 뭐 아웃도어 전문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예. 최근 아웃도어 시장이 조금 날씨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춤하다 이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시장이? 그건 맞습니다.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겨울 날씨가 우리나라 기후 예. 변화, 예. 환경에 의해서 변화 때문에 고온 현상이 있어서 겨울 패션 시장이 좀 소비가 덜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웃도어 활동하는 인구는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예. 더, 뭐 등산도 옛날에는 등산, 산에 올라가는 거, 요즘은 산행, 산에. 산에서 즐기는 거, 그리고 네. 문화가 달라지고 있어요. 예. 문화가 달라지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아웃도어를 즐기게 됐고 용품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아웃도어 활동 문화가 바뀌는 사이에는 추춤하게 소비도 줄어듭니다. 문화가 이게 바뀔 오래 때? 가진 않는다. 바로 예. 회복되면은 시장도 더 커진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좀 더 커질 걸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정치 상황만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해서 뭐 관세 전쟁이 예고된다, 불확실성도 커지고 더군다나 국내 정치도 지금 탄핵 정부로 빠져들잖아요. 이런 때 조금 어떤 이 환경 변화를 어떻게 좀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이거는 뭐 모든 분야일 겁니다. 아웃도어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는 사회가 안정됐을 때 성장하지 않아요. 예.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고 정치적으로 뭐 모든 분야 네. 안정되는데 그 국내는 아직 그러지 못해서 그냥 일반 시장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있죠. 네. 그거는 뭐 어떻게 저희들이 해결할 방안은 없지만 거기서 대응 전략은 좀 잘 짜야 되겠죠. 네. 뭐 단기 전략이 있고 중장기 전략이 있는데 단기로 그때그때 필요한 계절 상품이라든지 기호 상품은 신속하게 소비자한테 소비자가 필요할 때 시장에 내놓는 게 바람직하고 네. 중장기적으로 또 이 투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시설 투자라든지 시장 확보라든지 예. 이런 거는 계속 해 나가야 된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시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글로벌 저희들 블랙야크 마냥 해외 시장 해외로 이제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뭐 유럽이라든지 중동 뭐 중국 뭐 미국이라 이런 데를 가면 거기 시장과 정치, 경제, 뭐 사회 이런 걸 좀 많이 따라야 되고 특히나 환율, 관세 이런 것도 많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검토해서 전략과 기획을 짜면 그런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단기적인 변화에는 이제 계절에 맞는 적기 상품을 내놓고 장기적으로 또 투자도 계속 해야 된다는데 이제 블랙야크 회사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난해죠. 벌써 창립 이제 50주년을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50년을 위해서 이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왜 그런 키워드 공존을 내세우셨나요? 지난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모든 분야가 생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이래서 선진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모든 그 경제에 안정되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돈 버는 거를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거냐. 또 생존하기 위해서 사회에 많은 피해도 끼쳤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기업이기 때문에 산에 가면서 나무도 꺾었고 피해줬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그걸 복원해 줘야 된다. 이제는 돈 벌어서 이제 주주나 이 관계자도 이익을 좀 나눠줘야 되지만 거기에 같이 이제 우리 사회에 뭐 살해됐던 뭐 어려운 됐던 아니면 뭐 장애인이 됐던 어떤 많은 분야에 우리는 공존히 시대를 가고 이제 기업이 커가야 되겠다. 이런 데 공존을 썼습니다. 이제 성장해 왔으니까 책임을 또 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블랙야크가 일찌감치 그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죠. ESG 경영을 해오셨는데 그 ESG 경영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블랙야크 행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때 초창기는 ESG 경영이라는 걸 모르고 했습니다. 모르고
저는 고산 등반을 많이 하기 때문에 히말라야 원자, 히말라야. 히말라야 많이 다니는데 제가 12년도에 유럽에 진출해 갖고 네. 박람회에 이 부스를 내서 네. 저희 그 홍보를 했습니다. 예. 근데 아주 좋은 얘기를 다 끝난 다음에 네. 유럽 기자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 야, 당신이 대한민국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히말라야 고산에 가면 네. 대한민국 쓰레기가 너무 많다. 쓰레기가 너무 많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아 진짜 좀 얼굴을 창피하기도 얼굴이 얼굴도 들 수가 그래서 없었겠네요. 그때부터 야 어. 내가 히말라야 청소는 내가 해야 되겠다. 어. 그래 마음 먹고 예. 매년 그때부터 1년에 2번씩 예. 봄, 가을 어. 히말라야 8,000m 청소를 합니다. 직접 하셨어요? 직접 하죠. 저 직접 가셔가지고. 갑니다. 직접 가셔가지고. 작년에도 갔다, 아니 올해도 갔다 왔어요. 올해도 올해 갔다 3월 오셨고? 달에도. 예, 그래서 ESG 경영. 경영이 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환경 예, 문제. 환경. 예, 그래서 그걸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미세먼지 또 황사가 있지 않습니까? 황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자동차나 화력발전소 일어나지만 이 황사는 네. 중국에서 100% 오잖아요. 그렇죠. 또 중국도 뭐 사막에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해서 아. 쿠프지 사막에서 나무를 저희들이 심습니다. 사막에서요? 예, 네. 가서 나무 심고 이렇게 하고 또 국내는 어떻게 하느냐? 네. 우리 회사에서 프로그램 하나 있어요. 100대 명산 백대명산합니다. 네, 아시죠? 백대명산. 네, 그 거기 깃발 가지고 100대 명산 이제, 하면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어. 그 산에 다니는 사람이. 예. 그게 100대 명산 이제 클린. 클린 크림. 운동. 예, 그래갖고 바다 쓰레기도 청소하고 산에 쓰레기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환경운동하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ESG 경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ESG 경영, ESG란 말이 대중화되기 전에 이제 활동을 하셨고 환경 운동에 대한 이제 진심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버려진 페트병 있잖아요. 이걸 재활용해서 옷을 만드는 게 그렇습니다. BYN 자원 순환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BYN 자원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예, 제가 유럽 진출하면서 세계 글로벌 브랜드들과 차별화되는 게 뭐냐 고민하다가 네. 기술적 차별화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게 리사이클이다. 이걸 제가 많은 사람한테 자문도 얻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 리사이클에서 확실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포리에스탈이더라고요. 예. 이 포리에스탈이 100% 만드는 게 100인짜리 생수병. 생수병 그렇죠. 예. 그 생수병을 포리에스탈로 만들면 원단이 실이 되니까 원단이 되잖아요. 원단이 될 수 있다. 원단이 되니까 그거 갖고 활용해서 옷을 만든다. 예. 거기에 하면은 석유가 이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한 7, 80% 줄어듭니다. 상당히 공정이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그게. 까다롭죠. 수거하는 데와 분리하는 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많이 듭니다. 예. 그래도 해야 되죠. 예. 나중에는 많이 소비가 되면 원가도 줄어드니까요. 지금 소비는 어때요? 이 미국이나 선진국, 유럽 같은 데는 소비가 많이 됩니다. 소비가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중간치.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중간치까지 왔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들 의식을 많이 하면은 또 관심이 좀 올라가면 이제 원가가 확 떨어지죠. 떨어지고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소비가 늘어요. 그때 흑자가 납니다. 그러게 흑자를 기대. 요즘 많은 기업이 안 하는 건 적자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흑자 나면 다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할 게 기업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다. 그러네요. 지금 블랙약 아까 국내 시장이 좀 포화 상태가 되면 이제 해외로 진출을 좀 일찌감치 했잖아요. 미국으로 가서도 뭐 나우라는 브랜드도 인수하고 아까 유럽에도 갔고 해외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뭐 중국, 유럽, 뭐 미국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만큼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경제적 이익,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홍보적, 또 질적, 가치. 그러니까 회사의 브랜드 가치의 이익. 가치를 높이고 실제 돈도 벌고. 이 두 가지를 합쳐지면 똑같은 걸 형성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우리 저 블랙잭 벨로로서는 예. 브랜드 이미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해외 진출해서 예, 브랜드 이미지를 유럽에서도 올렸다. 예, 기술적으로 다 잘 만들고 있고 리사이클 원단으로 소재로 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고 나우라는 브랜드를 인수해서 저희들은 전 세계 브랜드 중에 100% 리사이클 쓰는 브랜드가 나우입니다. 아, 나우가 예, 네. 예. 원부자재, 재활용. 부자재, 전부 원자재 재활용한다? 100%. 아, 그래요? 전 세계 유일하게 하나예요. 다른 브랜드 그걸 뭐 원자재 쓰면 부자재는 아니고 예. 부자재 쓰면 원자재는 아닌데 모든 걸 다 재활용했습니다. 100%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좀 예, 환경 그런 운동. 이미지를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네, 환경 운동에 열심히시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 면에서 인정받아온 게 네. 블랙야크가 예. 이 미넨 ISPO, 이스포 예.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 박람회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계속 지금 상을 받아오셨는데 벌써 33번째, 33관왕이라고 그래요. 예. 올해만 해도 4관왕을 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 참 드문데 예. 아 이게 어떤 게 쌓여서 이런 어워드를 타셨는지 그 감회가 어떤지 듣고 싶네요. 크게 따지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한 리사이클. 리사이클 재활용, 예. 또 하나는 기술, 기술력. 디자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옷은 이쁘게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이쁘게 하면서 편리성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블랙야크 아웃도어는 패션보단 장비다, 의류 장비다 그렇습니다. 의류 장비다. 어떤 예. 의미인가요, 그게? 히말라야 고산 등반은 예. 사고 나면 사망에 이르잖아요. 날씨도 급변하는 거죠. 급변하고요. 그걸 보호해 주는 건 뭐예요? 의류잖아요. 옷이. 네. 예. 그렇게 생명을 지켜주는 게 블랙야크다. 그래서 저희들 광고 카피가 예. 제가 한때 뭘 썼느냐면 최고의 등반 기술은 살아남는 것이다. 최고의 등반은 살아남는 것이다. 살아남아야 되죠.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블랙야크를 입어야 된다. 네. 기후 변화, 날씨 변화에 아주 민첩하게 예. 대응할 수 있는 게 예. 바로 이런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예. 의류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을 받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대단합니다. 자 최근에 이 회장님 이제 기업인으로서 예. 늘 아까 말씀하신 환경 운동에도 진심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또 스스로 좀 스포츠인을 자부하시는데 등산 뭐 여러 가지 스포츠를 다 즐기시고 다 계세요? 했습니다. 예.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저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아 그러세요? 한라산을 한번 갔다 와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부터 이제 고산 등반을 좀 계속 하고 있고 또 스포츠 클라이밍, 네. 또 볼드링, 또 이제 요즘은 좀 열심히 골프도 치고 이제 네. 스포츠 쪽을 네. 하여튼 한 60년 동안 운동하고 살아왔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스포츠인이고 예. 기업인이신데 그래서 스포츠에 이제 열심히시면서 예. 지금 서울시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예. 출사표를 던지셨더군요. 곧 예. 이제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현재 대한체육회는 지금 체육회와 정부 간에 조금 갈등이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에 도전하는 예. 그 이유는 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삶을 높여주는 거예요. 네. 이번 파리올림픽 때도 메달을 많이 딴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친구들이 박수도 받고 국민한테 환호도 해줘야 하고 네. 국민도 그런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못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파리올림픽 끝나고 와서 예. 뭔가 이게 체육인들에 대한 조금 실망스러운 불심이 섰어요. 예. 그런 것이 안타깝다. 이걸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게 예. 정부와 체육회의 불신입니다. 불신.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예. 현재 대한체육회에 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의 그렇습니다. 원인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불신입니다. 불신. 예. 서로. 믿지 않는 거예요, 서로. 예. 예, 그걸 저는 해결하겠다. 네. 어떻게 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체육회가 예. 정부하고 대화해서 예. 서로 존중해주고 음. 서로 의견을 맞추고 네. 갈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가면 불신이 설 수가 없죠. 네. 오해가 서는 거예요, 오해. 오해가.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겠다. 어떤 시스템을 생각하십니까? 기업이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책을 체육회가 잘 반영해주고 정부의 정책을 체육회는 정부 정책을 잘 이해해서 네. 각 종목 단체나 시도 체육회에 이거를 잘 전달해줘서 전달해주는 그거를 운영하는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오버하면 정부가 의심하게 되고 불심하게 되고 안 되죠. 그러면 체육회장에 도전하시는 체육인도 있고 예. 지금 현재의 체육회장 이기흥 체육회장도 있고 예. 우리 강태선 회장님 기업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업인이 체육회장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과 어떤 점에서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시스템. 시스템을 갖춘다. 예. 기업에 보면 ERP 시스템이 있는데 예. 이거 모든 걸 잘 관리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볼 수 있고. 왜냐하면 불심은 투명성에 오는 거거든. 네. 신뢰를 못하는 건 투명성. 투명입니다. 예. 기업은 투명해야 되잖아요. 기업가만이 투명하게 할 수 있다. 네. 그걸 내가 만들겠다는 거야. 네. 예, 투명한 정책을 만들면 오해가 설 수 없고 네. 불심이 설 수 없어요. 공정하잖아요. 네. 누구든지 보고 오해가 없으면 깨끗한 겁니다. 지금 서울시 체육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시 체육회장을 맡은 지도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2년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서울시 체육회장을 그렇게 바꾼 어떤 바꾸고 일이 있어요. 있습니까? 어떤 예. 걸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하는 데 쓰고 있어서 네. 제가 체육회장을 딱 맡으니까 네. 서울시에서 체육회가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에 많았는데. 예, 많았는데 이걸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예. 알았다 해서 1년에 민원이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한 건밖에 없어요. 한 건밖에 없어요. 제가 1년 동안 해서 예. 그건 뭐냐. 체육회가 권력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권력형. 체육회는 뭐 체육회장을 서비스와 체육계 대통령이라고 하던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리면 안 된다.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자가 쓰는 거 아닙니까? 체육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잘못된 거예요. 용어다. 잘못된 용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체육회가 무슨 권력입니까? 네. 권력이 아니에요. 그건. 알겠습니다. 체육회는 봉사에 봉사, 네. 서비스하고 봉사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민원이 생길 일이 없어요. 권력이 되니까 민원이 생겨요. 권력이 아니다. 네. 네. 권력이 되면 독선이 생기고 네. 금전에 문제 생기고 네.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웃도어 전문 프리미엄 아웃도어 전문 기업이죠. BYN 블랙야크 그룹 강태선 회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